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자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좀 잘 못 봐서 이번 주에 제가 또 네.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저희 주챔쇼 좋아서 오신 거죠? 당연히 좋죠. 네. 좀 눈을 못 마주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장이 오늘 다시 이렇게 밀리면서 1850선 지금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더 밀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시장을 보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국내에서도 이제 전염자 수가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확대된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고요. 당시에 2월, 3월 달 주가가 이제 계속 빠지는 시기에도 사실 뭐 이 정도까지 빠지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정도까지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충격 때문에 사실 뭐 시장에 대해서는 공포심이 크게 나왔던 그런 시기였고요. 사실 이 시기에도 이제 사람들은 많이 예측을 했었죠. 지금 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2월을 넘어서 3월달 그리고 무려 코스피 지수가 1500포인트를 깬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계속 시장은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샀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실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죠. 시장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또 밀릴 것이냐. 사실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실 뭐 좀 긴 기간을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 뭐 단기적으로 이번에도 올라올 때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서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미리 예측을 하고서 대응을 한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그 과거의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 주식을 샀던 어떤 실패가 또 올라갈 때 또 이번엔 흔들리겠지 생각을 하고 주식을 또 미리 팔게 되면 주가가 또 올라가 버리면 그때 또 낭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앞날에 대해서 계속 예측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구나, 그 분위기에 맞춰서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도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난 이제 3개월 동안 유가가 이제 고점부터 해서 저점까지 거의 70%까지 폭락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가가 이제 반등이 한 이틀 정도가 나왔죠. 그 시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셨어요. 유가 지금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 정도면 더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원유 선물을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유가가 빠진 거 그동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소비적인 측면에서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유가가 좀 빠졌다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에서의 어떤 낙폭 구간은 단순한 소비적인 측면에서의 낙폭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된 부분에서 결국 이제 그 힘겨루기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유가가 더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유가 하락에 대한 유가 상승보다는 유가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가 원유 선물 쪽은 계속해서 매도 의견 또는 사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계속 드려왔어요. 그럼 그것처럼 단순하게 보시면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셔도 안 됩니다. 시장은 현재 우리가 충실해야 될 뿐이지 앞으로 계속 예측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는 위쪽에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양봉으로 바뀌게 된다면 또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빠지는 거에 너무 지수에 대해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좀 충실하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 부분만 좀 집중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제 등락을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장 지수도 마감까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힌트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주챔쇼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면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이제 시작부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와, 황민영 멘토님이다. 황민영 멘토님 찐 팬입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도 안 읽어주시는 거 아니죠? 네. 외심이 좀 가네요. 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 근데 가끔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오늘은 정말로 좋은 그 댓글들만 올라오고 있어서 다 읽어드렸고요. 그렇게 읽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패스요. 네패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800원에 30%. 29,800원에 30%요?
네네. 이건 언제쯤에 매수하셨어요? 지금 지난달에 샀어. 이달에 샀어. 1월 중순에.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넷패스가 사실은 지금 너무 안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가 좀 괜찮은 건지 가지고 가도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볼까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할지 지금 궁금했어요. 네, 이게 좀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네. 이거를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할지 이 네.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넷패스 29,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9,800원이면 매수 시기는 사실 뭐 최근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이가 네네. 별로 나진 않아요. 네. 네, 그런데 뭐 지금 며칠 되셨다고 하셨죠? 네네. 네, 며칠 됐는데 주가가 안 올라와서 걱정이세요. 아니고 네. 지금 네. 옆전에 네. 잠시 올랐을 그 전에 샀었어요. 이게 네. 사실은 이 종목을 제가 꾸준히 보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네. 그런데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이 종목은 많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종목이 좀 괜찮다, 강하다 싶어서 샀는데 네. 계속 지금 그러고 나서 네. 제가 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샀어요. 샀는데 잠깐 이제 수익이 잠깐 났었는데 네. 조금 더 갈 것 미래를 보고 했는데 지금 뭐 또 반도체가 또 네. 뭐 경기가 수출이 안 돼가지고 이런 종 제가 볼 때 이야기 심정이 되게 하니까.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처음에 넷패스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주가가 빠졌는데 이 기업은 많이 안 빠지네? 그리고 주가가 또 바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것저것 뭐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정작 이 네.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뭐 다 네. 똑같은 고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넷패스는 오랫동안 지켜보셨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적도 그렇죠. 그동안 괜찮았고 그죠? 네. 그리고 반도체 범핑 쪽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사업도 사실 뭐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쪽 사업도 괜찮았고 그렇죠? 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기업은 지금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게 어찌 보면은 약간 힌트가 됩니다. 못 올라가는 힌트. 왜냐면 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네. 넷패스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단 말이죠. 네. 만약에 종목을 산다면 어떤 네. 종목을 살까요? 많이 빠져서 정말 싼 가격에 있는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빠져 있는 주식을 살까요? 보통 수급은요, 네네.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몰린 거고요. 그 대신 상대적으로 이 기업이 덜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시장이 끌려왔고,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장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빠져 있는 종목들이 올라온다 이 부분보다는 가야 될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이 올 거예요. 근데 넷패스는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 정도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주가가 뭐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동안 꽤 많은 거래들이 들어왔었는데 이 거래가 네. 중간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역시 이제 시청자분처럼 시장이 이 넷패스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저 역시도 넷패스는 지금 여기 가격대에서는 한 번 더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기업은 사실 시간적으로 좀 시기가 조금은 적절하지 않았다. 네, 이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라오면 35,000원까지 보시면 돼요. 35,000원 네.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시장이 사실 뭐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이 기업은 이제 손절가를 만약에 잡는다면 네. 손절가 수준은 지금 27,250원 있죠. 네. 네, 이 정도까지만 손절가 쫙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 35,000원에서 파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뭐 오늘 떨어지는 네. 것도 사실 뭐 시장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나쁜 기업 아닙니다. 괜찮은 기업이고요. 35,000원까지 네. 올라왔을 때만 잘 파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이제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손절가는 27,2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 옷 보고 의상이 양봉이라고 의상이 양봉이다 이렇게 말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오늘 시장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도 다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나온식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고요. 네. 3,200원입니다. 3,2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어제부터 조금 요즘 움직인 것 같은데 매도를 어느 선에서 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많이 네.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오면서 마감을 예, 했는데 언제 예. 매도할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라운시큐어 매수가 3,200원에 비중 25%라고 하시는데요.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보안 관련주들은 주가 이제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움직이는 정도가 잘 따라가지 않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주가가 움직일 때는 사실 그 테마적인 요소가 가미됐을 때 주가가 좀 탄력을 붙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웬만하면 개인 투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3,200원 정도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거예요. 예. 그렇죠. 혹시 이 기업은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본인이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매수를 하시게 된 건가요? 생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좋을 줄 알고 샀더니 안 가대요. 네. 일단 보고서 들어가신 거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려있다가 그동안 힘든 과정이 있었고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어제가 한 번의 기회가 왔었어요. 3,000원 정도 구간. 이 가격대에서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 일단 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크게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라올 여지는 있어요. 그러면 3,000원 가격이 왔을 때 잘 정리하시면 돼요. 3,000원이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혹시나 지금 그 컴퓨터 그 주식 시세를 계속 지켜보시긴 힘드시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3,000원까지 손절도 하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팔았으면 어제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근데 어제 한번 보셨는데 못 파셨죠?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어제 물어보려고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세요. 아쉽네요. 일단은 작년에 계속 못 보시니까요. 오늘부터 해서 매일 3,000원에 걸어 놓으세요. 매도를. 네, 이렇게 해서 잘 3,000원이요? 빠져나오세요.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어제 연락이 안 돼서 되게 아쉽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3,000원 정도에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이넥스고요. 네, 매수가랑 기준. 35%고, 이게 평당가가 11,500원이에요. 네. 이게 한 3년 가깝게 됐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21,000원대에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좀 폭락상해서 더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단가가 좀 낮춰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간다는 좀 확신이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네. 네, 좀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이제 확신만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전망을 잘 모르니까 좀 고민되신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떨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바이넥스 11,500원에 비중 35%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전망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시청자분께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올라가는지 알고 계시죠? 모르겠어요, 혹시? 잘 몰라요.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 참여 소식 때문에 그때부터 네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주들은 과거부터 해서 올라올 때는 크게 올라왔다가 빠질 때는 급격하게 빠집니다. 결국은 그건 테마라는 거거든요.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췄다면 아마 매수가 부근에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랬어요. 그럼 그때 네네.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11,500원에 걸어놨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느라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원래 네. 애초에 바이넥스라는 기업의 성향 자체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테마적인 요소가 주가의 움직임에 계속 이제 가미가 되면서 변동성을 네. 보이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바이넥스는 사실 이번 기회가 좀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11,500원에 오늘부터 네. 앞에 시청자분하고 좀 같은 의견이에요. 오늘부터 해서 11,500원에 잘 걸어두세요. 네. 걸어두시고 만약에 네.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네. 약간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예. 만약 여기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사실상 네. 주가는 9,000원, 8,000원 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가도 잡아야 돼요. 자, 손절가도 일단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 기업은요, 네. 지금 10,000원, 자, 밑으로 보면은 9,900원 정도로 손절가 잡으세요. 9,900원이요? 네, 9,900원. 네, 이 가격 네,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와서 11,500원에 나올 수 있는 네. 기회가 나올 거예요. 11,500원까지 가기는 할까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요, 네. 확 왔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걸어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직까지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11,500원에 꼭 걸어두시고 혹시나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9,900원대 이 가격대 네, 네.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나오세요. 나중에 이 기업으로 싸게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저는 지금 생각에 한 네. 10% 가깝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네.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결정을 못해서 사실은 종목 상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길기가 선택되기가.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그래도 운 좋게 됐어요. 네. 돼가지고 지금 상담을 지금이라도 받았는데. 전화를 네. 연결된 게 다행인 거예요, 사실. 글쎄 말이에요. 네. 감사해요. 네, 만약 네. 그 전에 만약에 됐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네. 11,500원에 걸어두라고 했을 때 팔렸을 네. 거예요. 네, 네. 지금도 사실 아직까지 흐름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지금이라도 11,500원에 매일 걸어두세요. 11,500원에요? 네. 안 그러면 조금 손절을 하든, 손절할 팔 시기는 이미 한 차례 지났어요. 네. 그럼 한 네. 11,000원이라도 그냥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걸어. 네, 올라왔을 때 그냥 파시면 돼요. 그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나오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장님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테마주로 엮여 있어서 등락도 크고 또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11,500원을 걸어놓고 정리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9,9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 언제 하냐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는 전화로만 상담을 받고 있고요. 또 문현진 전문가님 그만두셨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문현진 전문가는 화, 목, 금으로 나오시니까 내일 다시 방송 시청해 주시면 나오실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차분하신 분이 진단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들이 색깔 너무 뚜렷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성제약요. 네, 동성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17,500원에 10%요. 네, 17,500원에 비중 1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 가격 워낙 많이 내려서, 매수 가격까지 갈 수 있을란가 그거 싶고, 네. 회사 실적 또, 추가 매수 가능한가 그거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예. 회사의 네. 전망.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동성제약 17,500원의 비중 10%이신데 매도가 궁금하시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고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고 추가 매수 여부까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아마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그 동성제약을 매수하실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안 알아보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동성제약 매수하실 때는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TV 보고, 네. 그거 보고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TV 보시고요. 예. 그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 상태에서 매수하셨네요? 예. 사실 지금 동성제약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기업은 지금 2017년도부터 해서, 순이익이 적자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적자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역시도 적자예요. 사실 올해도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적자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기업을 사면 안 돼요. 실적으로 보면. 과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제 같이 흐름을 또 같이 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 뭐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연보제 쪽, 이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동성제약은, 추가 매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긴 한데, 추가 매수를 당장 하기에는 사실상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 저는 차라리 지금 10% 정도 비중이잖아요. 나중에 동성제약은 아마 눈으로 실적이 좀 확인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의 어떤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할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좀 기다리셨다가 좋은 시기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물량,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갖고 있다. 그럼 저는 지금은 그냥 이 물량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7,500원 정도 가격이면요. 사실 그 높은 가격이긴 해요. 하지만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지 못할 정도의 높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종목, 동성제약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로 보겠다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두시고요.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지금은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예. 네,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콤텍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1,6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60% 정도. 네, 1,600원의 비중 60%요? 네. 그러면 이거 코로나 직전에 사신 건가요? 네, 그 전에 사가지고 수익도 났는데, 팔지도 않고 있다가, 네. 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걱정이 좀 크셨겠어요. 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이 회사가 매출도 늘었고, 한 번도 영업이익도 적자난 적은 없고, 네. 얼마 전에 또 쌍용 정보통신, 인수하는데 또 출자금도 많이 냈고 해서, 올해는 좋아질 거다 해서, 들고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오늘 또 빠진다 해서 또 오늘 또 크게 빠지고 이런 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더 들고 가야 되나, 그래서 궁금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들고 가야 될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콤텍 시스템 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60% 꽤 많으신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1,600원에 일단 매수하셔서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60% 비중을 한 번에 사신 거죠? 아니요, 분할해가지고 해야지 한 거예요. 분할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럼 매수가가 1,600원이 아니었네요, 처음엔? 네, 그렇죠. 더 높았죠. 얼마에, 처음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예요? 한 1,780원, 1,800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00원. 네. 이렇게 되면 내용이 또 달라지네요. 네. 2019년도에 사셨군요. 네네네. 네. 코로나 직전에 사신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샀죠. 네.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질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시세가 나온 거 보고 확인하고, 이 기업이 좀 되겠구나. 한 번 더 올라가면 또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 예상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상대로 가지 않았고, 주가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콤텍 시스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전망을 되게 좋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현재 위치로 보면은 사실 지수하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온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콤텍 시스템은 지금 그 전에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따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콤텍 시스템은 일단 시장에서의 관심 자체가 아직은 이 기업에 대해서 없어요.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과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보면, 거래가 지금 말라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도 많이 나요. 많이 있다는 건 이제, 과거에 거래가 섰을 때보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네. 과거보다. 그렇죠. 네네. 네, 그거는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이고 20억, 30억 이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관심을 갖던 시기에 거래하고 지금 현재 거래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콤텍 시스템은 시장에서 과거처럼의 어떤 그 관심이 다시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 물량 자체가 약간 들쭉날쭉하고 그다음에 기관 쪽이나 금융투자 쪽에서의 수급이 약간 좀 불안정하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기업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쭉 치고 올리고 나서 쭉 빠지고 그냥 또 횡보하고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보면은 종목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보면은 이익률이 50% 막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연속성이 없고 한 번에 들었다 빠지는 그런 물량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콤텍 시스템은 그런 종목 중에 지금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1,600원 정도잖아요.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뭐 성장성이나 이런 걸 둘째 치고 주가의 방향성만 봤을 때 1,6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 하세요. 왜냐면 그러면 지금 싸니까 힘들게 해요. 지금 돈이 좀 더 있으니까 네, 물을 좀 타버리면 안 될까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시점이 이미 지났어요. 보세요. 콤텍 시스템은 1,000원 밑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추가 매수는 이런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100원짜리로 떨어지게 되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은 가격 자체도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콤텍 시스템 올라오면 잘 나오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1,6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다리셨다가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오스템이요. 네, 오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470원이고 50% 있어요. 네, 3,460원의 비중 50%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예, 작년에 들어갔어요. 그럼 매수하고 나서 계속 떨어져서 좀 걱정이시겠어요, 그쵸? 네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오늘 또 상을 쳤다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본전에라도 갈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스템 3,4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라고 하십니다.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기업에 대한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사실 없어요.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감사 보고서 제출은 이제 그 전에 4월 20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어찌 보면 주가가 올라온 건 감사 보고서 제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저도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오스템은 지금 보면 이제 그 실적을 확인을 잠깐 해보면 2018년도부터 적자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엔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재무적으로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보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원래 90% 100% 아래였거든요. 근데 100%를 넘어갔어요. 네, 부채도 늘어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쪽 사업 중에서 현대 기아차 쪽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지금 보면은 주요 매출처가 이제 GM이거든요. 네, 현기차가 아니고 GM 쪽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브랜드 자체가. 네. 그리고 이 기업은 내수 쪽에서 판매 비중이 되게 높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따져본다면 오스템이 그동안 주가가 빠지고 이제 오늘 감사보고서 제출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오스템이 정말 이건 경영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려를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네. 그런데 감사보고서 적정이 나왔고 그래서 네.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스템은 사실 처음부터 매수를 할 때 네. 종목 선택이 오스템 말고 좀 다른 게 만약에 부품주로 본다면 현기차 쪽으로 보는 게 사실상 좀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네. 움직이진 않았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네.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사실 이 기업의 주가가 네,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좀 많아가지고. 몰라요. 네. 그리고 네. 비중도 50%잖아요. 저는 네. 이 기업은 앞으로 상담을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2,500원 정도까지는 주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2,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네. 상황을 한 번 더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네. 교체를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네. 기다려 볼 건지 이걸 결정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네. 2,5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아니, 이거는 수소차 관련주 아니에요? 수소차 관련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안 묶이는 종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수소차도 앞에서 그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네. 밖에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은, 전기차 많이 보이나요? 아니요. 잘 안 보이죠? 네. 전기차도 안 보이는데 수소차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과거 네. 전기차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10년 전부터 계속 전기차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네. 전기차는 뭐, 아예 먼 네. 미래였고요. 수소차도 역시 네.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올라오면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2,500원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다려 보셨다가 2,500원까지 올라오시면 이거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C 코롱 PI고요. 네, 매수가가 36,452원. 네, 비중은 한 8% 됩니다. 네, 36,452원이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언제쯤에 매수하셨어요?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목표가하고 추가 매수 가능한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랑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C 코오롱 PI 36,452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8%라고 하십니다. 목표가랑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지금 SKC 코오롱 PI 이 기업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사실 PI 필름 쪽에서는 국내 유일 생산 업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로 봤을 때 사실 그전에는 이 폴더블 폰이라든지 플렉서블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 활용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는 이제 삼성 쪽에서 신규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 나왔고 그게 지금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상용화에 대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C 코오롱 PI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사실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 주가를 설정하실 게 아니고 좀 약간 긴 목표 주가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위쪽에서 뭐 떨어지기 전 주가 뭐 4만 원, 이 가격은 당연히 와요. 당연히 올 거고요. 그리고 이 4만 원을 목표 주가로 봤을 때 이 가격 왔을 때는 내가 팔지 말지를 분명히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 시간 투자한 그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조금 더 투자해서 내가 조금 더 목표 주가를 상향할까? 여기에서 아마 그 의견이 좀 대립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께서 이제 투자자분께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저는 1차적으로 4만 원까지 보지만 나중에 이 기업의 주가는 5만 원까지 다시 회복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요. 지금 8%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기업은 좀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인가요? 글쎄요, 추가 매수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매수한 그 금액 정도.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번 주 그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한번 4% 정도. 지금 네. 그 매수한 물량이 절반 정도. 네. 네, 하시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역시 절반을 채워서 그렇게 두 번 네. 정도 나눠서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4만 원까지 끌고 가시고요. 4만 원 갔을 때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난 더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만족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여서 앞으로의 전망 좀 괜찮으니까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4만 원인데 이 다음에 더 끌고 갈지 그 다음에 또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이번 주 금요일이랑 다음 주에 나눠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타 바이오텍이고요. 네. 10%예요. 매수가는요? 12,300원이에요. 네. 10%예요. 네, 12,300원의 비중 10%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20%인데 10% 매도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더 갈 것 같아서 10% 남겨놨거든요. 네. 회사 전망하고 나머지 얼마에 팔았으면 될까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수익을 조금 실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17,000원에 10% 매도를 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랑 좀 어디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거 차바이오텍 1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남겨놓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의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미련이 남아서 지금 남겨놓으셨죠. 네. 근데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알고 계시죠? 네. 네, 코로나19. 네. 면역 증강제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활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네. 이 테마잖아요. 지금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좀 불안하긴 해요. 시작. 팔아야 돼요. 네, 파셔야 돼요. 이건 뭐 전망을 물어볼 게 아니고요. 네. 이미 백신 관련주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지금 어떻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눈치 싸움 중이에요. 눈치 싸움 중. 누가 먼저? 혹시 눈치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눈치 게임? 네. 네,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누가 네. 이제 먼저 일어나서 1 하면 이제 2, 3 막 일어나잖아요. 네. 마지막에 못 일어난 사람이 결국은 네, 걸립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아직 1을 안 했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1을 하는 순간 2, 3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누군가가 크게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도를. 네. 한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2, 3, 4 계속 매도가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는 팔고 싶어도 제대로 못 팝니다. 네, 1이 되세요. 네, 지금 네. 먼저 일어나세요. 네, 지금은 차바이오텍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일단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셔서 잘 매도하신 거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매도하셔서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이제 온라인 세미나 있나요? 네, 이번 주는 바로 오늘입니다. 아. 네, 오늘 잠시 후, 오후 7시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나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이 빠지니까, 이거 지금 시장 팔아야 될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점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녁 7시에 진행할 테니까요. 늦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빠지고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풍제약이나 네. CGN이요. 신풍제약이랑 시젠이요? 네, 두 가지 중에 네. 좀 매수 좀 하고 싶어서 잘 모르는데. 신풍제약이랑 시젠 중에서 어떤 거를 매수해도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신풍제약이랑 시젠 이제 또 오늘 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거 매수 될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시청자분한테. 시청자분 혹시 투자하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지금 안 했어요. 투자 않고. 네. 조금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네. 그냥 조금 들어가고 싶어서 심심해서. 근데 제가 볼 때 심심하시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맞죠? 그렇죠. 조금 그쵸. 크게 안 바라고 장기전으로 좀 투자하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을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기대되는 수익 대비했을 때 손실의 그 규모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보다 손실이 크면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상되는 손실이 크게 되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기대되는 수익이 높은데 손실이 작아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신풍제약도 그렇고 지금 시젠도 그렇고 결국은 테마주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고 하루 종일 내가 시장에 지켜보면서 빨리빨리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힘든 주식이에요. 지금 이 기업들은. 네. 그래서 지금은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 가격보다 손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지금 이제 살아오시면서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고, 어떤 기업들이 튼튼하고, 그런 기업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죠. 네. 그런 기업들을 차라리 지금 주가가 많이 싸요. 네. 그런 주식을 사놓으세요, 차라리. 이 기업들 말고. 삼성이나 그렇죠.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딱 추려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잘 날 거예요. 안전하고. 그러면 다음에. 네.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요. 네. 시간을 오래 끌으면 안 되죠. 네,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식, 대기업 주식을 사라.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분 배려해주신 또 마음이 또 보기가 좋습니다. 테마주는 시청자님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내일 또 이만큼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매수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여러 가지 상담들 받아보시고요. 이제 문자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전화로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0279번 이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또 그날에 또 상담자가 많이 몰려가지고 또 그날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날 또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이텍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400원에 20%요. 네, 5,40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초보자라서 주식 초보자라서 한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TV 보고 좋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계속 사면서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대처를? 네, 이거 그러면은 한 달 전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한 달이 안 되고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주 정도? 네. 이번에 또 역시 또 주식 초보자분에서 매수하신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손실 보고 계시니까 이제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아이텍 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TV 보고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400원에 지금 최근에 하신 거죠? 네네네. 네. 이 주식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지금 그냥 정리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손실 중이긴 한데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제가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거래의 문제예요. 지금 보면은 위에 이제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량들이 별로 없어요. 매수도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나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정말 그 좋은 휴대폰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나는 정말 좋은 폰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 내놨어요. 팔라고. 근데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질 않아. 그러면 이 그 휴대폰의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죠. 소비자 나 혼자만 좋다고 지금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래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되게 좋다고 보이지만 거래가 네. 없다는 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현재까지 거래도 너무 부족하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네. 되면 팔고 싶어도 잘 못 파는 경우가 생겨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파시고 거래가 좀 활발한 종목들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공부를 좀 하세요. 지금부터 주식을 먼저 사기 전에, 네. 사시기 전에, 지금 처음 투자하신 거죠? 네네. 주식을 먼저 사시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실전 그 금액을, 실제 돈을 넣기 전에 먼저 모의 투자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모의 가상으로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걸로 먼저 투자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돈을 투입을 하세요. 네. 네, 그게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잘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설명 잘 들으셨죠? 이제 거래가 좀 없는 종목이니까 지금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식 초보라고 하시니까 미리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연습도 많이 하시면서 다음에 더 진짜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 우. 네, 현대차 우선주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6만 100원에 20%예요. 6만 100원에 20%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언제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매수했는데 매수한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그러네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장기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매수하시고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단기로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단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현대차 우선주 6만 100원에 인수하셨고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왜 현대차 우를 매수하셨죠? 아니 처음 하는 건데 누가 이런 거 하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처음 하셨어요. 네. 자, 현대차 우가 붙잖아요. 그냥 일반 현대차가 있고 현대차 우. 네. 우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선주.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보통의 기업들은 보통주거든요. 우선주는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권리에 우선한다는 거고, 근데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그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보통 보통주예요. 네네. 네. 그래서 우선주의 단점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네. 그리고 보통주가 올라가도 우선주가 꼭 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좀 갭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자 붙은 건 사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일반 기업을 사세요. 현대차를 네. 사실 거면 현대차를 사시면 돼요. 네네. 지금 이 기업은 현대차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밀렸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네, 시장 영향을. 네.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은 보통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 또 같이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근데 현대차는 아시죠? 어떤 기업인지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 알고 계실 거고. 주가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올라오면. 근데 뭐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체가 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저는 현대차 올라오면요. 현대차 우선주 올라오면 65,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우자 붙은 거 사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했습니다. 네, 이제 우선주랑 보통주 차이점 이제 아셨겠죠? 오늘 이제 65,000원까지 올라오시면 잘 정리하시고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오니온 제약. 네, 한국 오니온 제약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22,250원이고요. 네. 한 5%요. 비중 5%요? 네. 네,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4월 초반 때 샀어요. 이제 막 올라올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 유니온제약 22,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거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 3명이 모이면 이제 고스톱회로 돌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3명 모이면 이제 고스톱 멤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근히 우리나라 분들이 도박성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유니온제약 역시도 코로나19 때문에 주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맞죠? 그거 보고 사셨죠? 얼떨결에 샀어요. 얼떨결에 사셨다고요? 예. 얼떨결에 막 올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딱 눌러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얼떨결에 샀는데, 네. 모르고 샀어요, 잘. 그렇죠. 예. 이게 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거래도 보면은 거래가 막 들쭉날쭉 하거든요. 거의 뭐 단기 물량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지금 살짝 이제 눌렸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좀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잘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한번 좀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얼마냐면 목표 주가는 23,000원 있죠. 네. 23,000원에 그냥 걸어두세요. 내가 잘 못 팔 것 같으면 23,000원에 그냥 걸어두시고요. 근데 네. 만약에 이 기업은 여기서 빠지면 그때가 저는 걱정이에요. 여기서 그냥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빠지기 시작하면 이 기업 주가를 보세요. 과거부터 이 몇 년을 고생을 하거든요. 주가 안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15,000원 밑에서 10,000원대에서 계속 몇 년을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절가는 좀 생각만 해도 좀 약간 끔찍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조용하신 거 보니까. 그렇죠. 이 기업은 지금 16,000원을 손절가 딱 잡으시고요. 네. 16,000원. 그냥 올라오면 23,000원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3,000원에 매일 걸어두세요. 한 번은 올라오긴 올라와요? 지금 현재 이 가격 밑으로, 말씀드린 이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16,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잡아주고 있잖아요. 네. 이 물량은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계속 단기. 그래서 그 물량들이 지금 잡아주고 있고 한 번 더 위로 쏘면 그때 딱 나와야 돼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안 되죠.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네, 23,000원 부근에 딱 걸어두시고 그렇게 해서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드실 거예요. 이거 계속 쳐다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걸어두세요. 네. 죄송한데 종목 하나 더 여쭤보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뒤에서 계속 이제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하겠습니다. 네. 네, 23,000원과 16,000원 이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발빠르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선물담이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물담이 사람 낳는다. 투자를 시작하실 때는 정말 처음부터 차곡차곡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걸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잘 모르고 얼떨결에 이렇게 매수하셨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또 연락을 앞으로 더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수젠텍 23,600원 20%입니다. 네, 수젠텍 23,600원에 비중 20%요? 네. 지금 본전이 올라오나 궁금해서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본전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수젠텍 23,600원에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코로나19 관련주들 매수하신 분들 진짜 혼나셔야 돼요. 진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분도 이제 25,000원에 걸어두셔야 돼요. 걸어두셔야 되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주식에 감염이 된 것 같아요. 네. 다들 그쪽으로만 보고 계시니까 정작 안전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놓쳐요. 지금 사놓고서 불안하잖아요.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25,000원 있죠? 네, 25,000원에 항상 걸어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기서, 네. 말씀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에 확 올라왔다가 또 꺼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수젠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테마주로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잘 가격 걸어 놓으시고서 잘 보시면서 빨리빨리 잘 발빠르게 대응해 보시고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혼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실 정도로 오늘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막 아무 소리만 답답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힘들어서 전화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해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으로 계속 삭히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상담과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